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디자인 패턴이란 용어가 IT 업계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네요.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할 거야 해가지고 제가 벌써 한 10분씩 5번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되게 좀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은 툭 던지고 시작할게요. 일단 디자인 패턴이란 건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짜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짜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강제로 하자, 규칙을 잡는 거를 얘기해요. 규칙을 잡아서 코드를 짠다기보다는 구조를 잡는 거, 코드를 짜는 구조를 잡는 거, 이런 식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머리에 인지를 하시고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네요. 특히나 제가 완전히 왕초보를 대상으로 이걸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응용 2단계 친구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그때 해봤지? 이렇게 하면 대략 다 알아듣는 건데, 이제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설명하는 게. 아무튼 디자인 패턴은 다시 한번 정해드릴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짜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난 디자인 패턴, 예를 들어서 나는 싱글턴으로 짤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싱글턴의 규칙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서로 지킬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의 규칙을 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위가위보라는 것도 인간이 정의한 규칙이잖아요. 그냥 주먹 쥐고 뭐 손가락 2개 피고 막 5개 피고, 이게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서 재밌게 게임을 즐기잖아요. 가위가위보에서 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디자인 패턴도 굳이 이렇게 짜지 않아도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개발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짰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야, 코드 우리를 이렇게 짜보자 라고 하는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요렇게 던지고 시작할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디자인 패턴에 대해 역사에 대해부터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GOF라고 하는 Gangs of Four라고 하는 어떤 4명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냈는데 그 이름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Design Patterns, Elements of Reusable, Object Oriented Software. 이게 이제 직역이 된 게 디자인 패턴, 재사용성을 지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되게 어렵죠. 재사용성을 지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계속 읽어봐요. 한 100번 읽어봐도 되게 골 때릴걸? 재사용성을 지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잠이 이제 솔솔 오죠. 수면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사용성을 지닌,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성을 지니다는 게, 잠깐만요, 적어 드릴게요. 지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 여기까지예요. 책 제목은 한국에서 번역된 게 핵심 요소라고 추가된 거고, 여기까지. 재사용성을 지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가 뭘까? 일단 재사용부터 얘기해보죠. 재사용이 뭐예요? 재활용품. 재활용품 다시 쓴다 이거죠. 똑같아요. 코드 자체를 한번 짜놓고 다시 쓰자 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복붙이 되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가 뭔지 모르죠? 나 미치겠다. 객체 지향도,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밑에 이제 소재를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모르실 몰라서 이런 거 다 제가 나중에 풀어 드릴게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하나 큰 주제로 얘기해야 되는데 또 긴 거 싫어하시잖아, 그쵸? 우리의 집중력은 길어야 20분? 5분? 설마? 늘려야 돼. 5분은 안 돼. 한 20분 정도 한다고 치고 20분을 목표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개발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짜도 돼요. 그냥 짜도 되는데
객체를 나눠서 짜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장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막 좋다. 근데 거기다가 재사용성까지 추가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역사적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가 1970년대 1970년대는요 C랑 스몰토크 이런 언어들이 대세였던 시대예요. 그때 나온 언어들의 특징은 절차지향적이에요. 아니면 나름 언어가요 나올 때요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지향했냐면, 스몰토크 같은 경우는 대화식의 어떤 그런 거 문법의 어떤 변화를 꾀했다면, C는 C는 그냥 메모리의 어떤 사용도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아무튼 C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점유율에서 상당히 한 20-30% 내에는 꼭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강력한 무기 중 하나고, 굉장히 이 업계에서 기여한 바가 큰 랭귀지인데, 그 정도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랭귀지예요. 근데 뭐 여전히 메모리 사용, 뭐 포인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언어인데, 그러다가 이제 절차 지향 그렇게 막 짜다가 1980년대에 C++이라는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네가 C의 단점을 극복했다. 내가 나는 절차 지향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 객체 지향으로 짜겠다. 근데 다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해하세요. 대충 이해하세요. 일단은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거는 C랑 C++의 특징을. 그래서 막 객체 지향으로 짜자. 그러니까 어떻게 짜도 상관없는데 소프트웨어 방향을 그렇게 바라보자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각을 할 건데 나는 좀 이렇게 뭐 남자 조각상 위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조각으로 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절차 지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만들어 버리자. 위에부터 순서대로 쭉 만들자. 나는 조각을 할 때 사람 머리부터 위에서부터 쭉 조각할 거야. 그래서 발이 끝날 때는 발끝을 조각을 하고 끝나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니까. 근데 반대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따로 팔 따로 해서 붙이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자. 그래서 객체 지향은 사실 얘네들 지향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하나하나를 하나의 객체로서 다 모듈화를 해서 코딩을 하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관점인데, 모듈화도 어렵고, 이것도 적어야겠네. 모듈인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개발 공부 참 더럽고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좋은 강사가 이런 거 다 풀어줘야 돼. 아무튼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다가 재사용성을 더 추가해보자. 그래서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런 구조를 취하면 너네가 굉장히 작업할 때 효율을 낼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이 디자인 패턴이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5번 하니까 내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장점, 아까 디자인 패턴 대략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한 94년도에 얘기를 했었나요? 그냥 할게요. 그러면 94년도에 GOF라고 하는 4명의 과학자들이 만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렇게 했다 쳐요. 그렇게 4명이 했는데, 이름이 에릭 감마, 리처드 앨름, 랄프 존슨, 존 블리시디스 그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교가 되게 좋아요. 일리노이 공대, 뭐 스위스 공과대학교, 뭐 스탠포드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잘 모르겠네요. 다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4명이서 협심해서 우리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94년도에 이 디자인 패턴의 책을 냈는데, 이게 엄청 히트 쳤나봐요. 그래가지고 현재 2018년도인데 2018년도인 현재에도 24년 지났는데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온 랭귀지들 있죠. 1995년 이후 나온 자바, 파이썬,
PHP, 자바스크립트, 뭐 C샵. 자바스크립트는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그 C샵은 2000년대 초반 나왔고, 뭐 이런 랭귀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셔도 근데 개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신데,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흔히 보이는, 예를 들면 빌더라든지 프로토타입, 뭐 싱글톤, 뭐 어댑터, 브릿지, 뭐 또 뭐 있지, 프록시, 또 뭐 있지, 반복자, 이터레이터, 뭐 인터프리터, 뭐 이런 거, 커맨드,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개발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제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면 참 좋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좋은 거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런 거죠. 일단 미술학원 다녀서 일단은 물감 찍어서 화면에 그리는, 그림판에 그리는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나중에 뭐 붓도 좋은 걸로 사고, 뭐 연필도 좋은 걸로 사고, 지우개도 좋은 걸로 사고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막 최고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일단 흥미를 붙이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교양으로 아세요. 왜 디자인 패턴이란 게 있고, 디자인 패턴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것 정도만 저는 추천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1994년도에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는 아까 다 설명했죠. 이게 있으면 사실 근데 없어도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갖춰졌을 때 얻어지는 장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많이 안다, 다 모른다고 전제를 할게요. MVC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요즘 MVP 패턴이란 것도 새로 나왔는데, MVP 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일단 MVC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 뷰,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라는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디자인 패턴의 일종인데, 모델,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모델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옷을 피팅하고, 아니면 이제 워킹도 하고, 옷 자체를 돋보이게 해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약간 정적인 걸 뜻해요. 그래서 딱 여기서 사용할 게 대략 뭐다, 모델 좀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카탈로그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변수 못 쓸 거야, 너 메서드 못 쓸 거야, 대략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보면은 대략 구조가 보이는, 코드가 어떻게 짜질지 대략 보이는 이런 거를 뜻하고요. 그런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코드로. 그 다음에 뷰는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는 영역, 예를 들면 디자인된 어떤 화면 같은 거.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지금 iOS나 윈도우즈나 이런 그 운영체제 종속적인 프로그래밍 이제 플랫폼들 있죠. 그런 거 개발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뷰를 꼭 따로 두긴 해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컨트롤러라고 해서, 실제로 컨트롤러가 뭐야, 이렇게 막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코드를 짜는 영역 있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영역. 실제로 모델이나 뷰에서는 알고리즘이 사실 없어요. 근데 실제로 동작하는 영역을 컨트롤러 나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짜도 되거든. 그냥 뭐 코드상에서 이미지 파일 불러오고 화면 설정하고 다 그래도 짜집니다. 근데 실제로 안드로이드도 그렇게 짤 수 있고요, 아이폰도 그렇게 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짤 때 디바이스 기기가 해상도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뷰로 나눈 MVC 패턴을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들이니까, 뷰로 나눈 게 뭔가 화면에 잘 안 맞으면 컨트롤러에서 그냥 강제로 화면의 해상도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게 MVC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MVC 패턴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델만 봐도 아 이거 대략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것 같아요. 뷰만 봐도 대략 어떤 화면이 구성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만 보면 아 얘네 알고리즘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분업화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뷰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것만 만지면 끝이에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들이 하지만 이제 설계할 때 참고하기 참 좋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실제로 알고리즘만 딱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괜히 뷰나 모델이 들어가 있으면 코드량이 늘어나고 코드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코드 막 예를 들면서 뭐 10만 라인이 있어. 지금 10만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 잘 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컨트롤 영역만 보면 돼서 그거 담당자만 이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분업화 같은 거예요. 사업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데 얘는 몸체 만들고 얘는 바퀴 만들고 얘는 지금 뭐 안에 엔진 만들고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아주 찰져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 디자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 아까 말한 분업화에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드량이 필요한 곳에만 딱 모여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산업화 같아요. 산업혁명 같아요. 산업혁명. MVC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디자인 패턴을 딱 얘기를 할 때 한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과 행동 패턴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MVC 패턴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이용한 MVC 패턴을 이제 보통 이 책에서는 가이드를 많이 처음에 시작해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거의 클래식이거든요, MVC 패턴이. 근데 그 외에 이런 어떤 코드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해서 짜는 어떤 패턴도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동 패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생성 패턴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선언을 해요. 메모리에서 변수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선언을 할 거야. 그러면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건 어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선언하면 이거 할 때 되게 좋아. 이런 거. 그러니까 메모리 선언이 좀 어렵나요? 그럼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개발을 할 때 보면은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할 때 메모리에서 뭔가 가져와서 그거를 통해서 생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를 생성해내는 건 아니고 사실상 생성이라고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변수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변수에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변수에서 어떤 그 메모리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프로그램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를 뜻해요.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이렇게 구조를 잡아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색깔 결국에는 행동 패턴이든 생성 패턴이든 구조 패턴이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유리해 라를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이게 유리해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떤 관리 같은 거 있죠. 어떤 뭐 자료가 되게 많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렇게 구조 짜는 게 어때, 이런 걸 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유리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거, 매뉴얼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재 발생 시 매뉴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략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화재 발생하면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뭐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략 권고를 하는 거죠. 근데 꼭 불났을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뛰쳐나가도 되잖아. 불이야 이러면서 그냥 나와도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독가스 얘기도 하잖아요.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다. 가스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밑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동 패턴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터레이터나 뭐 명령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봐요. 상태 스테이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패턴들을 이미 굉장히 많은 랭귀지나 플랫폼 개발할 때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와서 반향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거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은 이클립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막 이런 거 있죠. 개발 툴에 디자인 패턴을 그 설계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굉장히 잘 나가는데, 한 분은 4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그 지금 나머지 살아있는 세 분 다 50대 후반에서 지금 한 60대 초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다 한따까리 하죠. 엄청 잘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미리 권고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런 거 짤 때 이런 게 좋아 라고 해서, 일종의 디자인 패턴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코드를 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게 있어.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어때? 내가 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어떤 일종의 코드의 가이드 같은 역할이에요. 드디어 20분 내외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존나 힘들었어요. 이거 벌써 몇 번째야? 5번째 녹화? 이게 진짜 정말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서요. 사실은 정말 얘기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디자인 패턴이란 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그냥 강의 주제로 딱 잡고 한 막 10강, 20강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개념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거라면 얻어지는 장단점.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 단점은 내가 이걸 공부해서 코드를 짜니 그냥 짤 것이다. 요런 게 사실 나을 때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일정상 그게 훨씬 나을 때 있고요. 장점은 그 내가 짜야 될 목적성이 명확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짰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때 좋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 여기 디자인 패턴의 공부 시점을 여러분이 잘못 잡을 것 같아서. 자, 디자인 패턴의 공부 시점은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디자인 패턴 용어들 굉장히 많이 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자바에서 흔히 보이는 게 뭐 어댑터, 브릿지, 빌더, 뭐 여기서 많이 나온 되게 커맨드, 이터레이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스테이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프록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요런 것들, 뭐 추상 팩토리, 뭐 앱트랙트 팩토리, 뭐 이런 거, 팩토리 메서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원형 프로토타입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거를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이런 코드적인 것만 집착하는 개발자들 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럼 지만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래 공부해서 사실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더 오래 다닌 케이스잖아요. 저는 학사 한 5, 6년 다녔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책 존나 많아요. 근데 책 존나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초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너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블로그 서칭 하시다 보면 막 가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열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개발 스킬이 있는 다음에 이거를 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뭐 알아먹어야 이거를 보지. 이게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5년 경력 한 3년 이상 된 분들,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현업 개발 할 정도 되는 수준? 뭐 그 정도 될 때는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 개발도 못 하는데 이런 것만 막 그냥 깨작깨작 보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이해 정도가 달라요. 개발 스킬에 따라서 이런 기술을 봤을 때 이해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을 흥미 위주로 처음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 위주라고 해도 안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만들고 싶은 걸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크레파스를 들고 이제 막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막 칠하잖아요. 그럼 되게 내가 그림 못 그린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저는 일단 그런 순수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교육에 있어선. 그거부터 하신 다음에 나중에 플랫폼 개발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카페 같은 데 하나 갖고 가셔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나 시켜서 이렇게 시럽 잔뜩 넣고 그래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좀 알고 보면 재밌는데요.
그 재밌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유용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재밌어요. 이런 생각을 한 그 사람들 생각도 참 재밌고, 제가 원래 시대적인 배경까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숙련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전에는 일단 초보니까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무조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아니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